반부터 5시 반까지였고 그 전에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근무해야 되는 이 수요일 오후를 사생활로 썼단 얘기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청와대의 비아그라가 왜 문제가 돼야 되고 논점이 돼야 되냐 하면 박근혜가 공적인 시간을 사생활이라고 변명했기 때문이야. 박근혜가 분명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공적으로 근무해야 될 시간을 사생활에 썼기 때문에 지금 그 사생활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거네. 박근혜가 이 세월호 7시간을 김기춘이 맨 처음에 사생활이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면 이건 굳이 박근혜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박근혜가 공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될 그 시간에 처음 나온 답변이 사생활이니까 모른다, 물을 수 없었다, 이따위로 김기춘이가 계속 주장을 했잖아. 그리고 그래서 그 사생활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아그라가 나온 거야. 탈모 방지제가 나오고 비아그라가 나온 거야. 국소 마취제가 나오고 미용주사가 나오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금 안치홍 씨가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박근혜가 공적인 생활을 잘했는데 사적인 생활에서 문제가 됐다면 옛날에 클린턴 문제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훌륭했고 자기의 개인 사생활이 문제였다라면 우리는 쿨하게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공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못 봤어. 아무런 구조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고 수습도 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그 시간에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생활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건 범죄야. 공적인 생활에서 완벽했다면 그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공적인 일을 안 했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사생활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박근혜의 비아그라는 용모가 마땅한 일이다. 청와대의 비아그라는 용서할 수 없는 국정농단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부끄러운 일이 박근혜가 혼나야 될 중심 주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김기춘이 사생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야. 박근혜의 7시간을 사생활이라서 대통령도 여자이고 여자의 사생활이라 묻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용모가 마땅한 일이 되는 거지. 세월호가 가라앉던 2시간 20분 동안 대통령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시도 없었다. 구조 지시도 내려지지 않았어. 나는 사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지저분한, 진짜 이건 애들하고 같이 들을 수 없는, 이게 완전히 이게 무슨 옛날 썬데이 서울에서 나올 듯한 정말 옛날 전두환 시대의 저질 주간지 내용 같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왜 뉴스로 다뤄야 되나, 그게 내 고민이었는데 안치홍 씨가 정확한 답변을 줬네. 공적인 생활을 사생활이라고 변명한 게 박근혜였다. 그죠? 박근혜의 시간은 국민의 재산이야. 그 국민의 재산인 공적인 공간을 사생활이라고 격화시키고 사생활과 섞은 건 김기춘 박근혜야. 그러니 이번 문제로 온 국민이 조롱을 하더라도 박근혜와 김기춘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내가 내린 결론이다. 예. 이번 이 주사제 문제로 국민들이 박근혜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걸 나는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어요. 왜? 이거는 박근혜와 김기춘이 자기들의 사생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야. 여자의 사생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사생활의 영역에 검토받아야지. 안 그래? 공적인 일을 완벽하게 하고 사생활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든 묻지 않을 수 있어. 공적인 일에 빵꾸가 났어. 그 빵꾸 난 이유가 사생활 때문이라면 사생활이 심판의 대상이지. 검열의 대상이고 국민 성토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네. 더 이상 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저질스러운 관음증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건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분명하게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됐던 박근혜가 그 짓을 안 해서 그래서 많은 국민이 죽었고 온 국민이 오보와 충격으로 시달리는데 이제까지 한 짓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 댓글부대 동원해서 사태를 그렇게 이제까지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해왔던 박근혜가 그날 어떤 주사를 맞았는가? 이건 국민들에게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자, 탄핵에 대한 망치부인의 입장.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어요. 쟤네들은 두 가지다. 박근혜는 폭력 사태를 이끌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명박은 탄핵 쪽 전국으로 가서 황교안 체제를 원했다. 그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구도야. 자, 이미 이걸 내가 3주 전에 얘기했어. 그죠? 이미 3주 전에 내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야당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문제는 지금 왜 총리를 지명하지 않느냐? 야당에서 지명하는 총리는 박근혜가 거부하고, 박근혜가 이 총리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야당이 총리를 추천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까지 매여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포기한다. 아까 우상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더 이상 총리 문제에 집중하지 않겠다. 그냥 탄핵으로 가겠다. 지금 탄핵으로 그냥 가겠다. 총리 문제는 뭐 황교안 체제든 어쨌든 어쩔 수 없다. 지금 그냥 탄핵을 가겠다. 그래서 12월 2일이나 9일에 탄핵을 표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언론은 새누리당에서 누가 탄핵에 찬성하냐 요걸 주로 다루고 있어. 이걸 지금 막 다루면서 그 권영철 기자가 얘기했던 바로 그 지점, 카메라와 마이크를 새누리당에 집중시키고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애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탄핵에 찬성하려는 새누리당 애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지금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죠?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더 이상 새누리당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클릭도 하지 말고 이 기자를 기자로 인정도 하지 말아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탄핵한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느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이미 2007년부터 박근혜가 미쳤고 그 미친 최순실과 어울려서 저 별지랄 다 했다는 걸 알았어. 알았으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게 이명박과 새누리당이야. 그들이 탄핵에 찬성을 하든 말든 나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주제라고 봐. 지금 새누리당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공범으로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누구든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찬성을 가지고 지금 저울질하는 새끼들은 모두 공범으로 처리해야 돼. 난 이렇게 봐요. 새누리당은 알았어.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박근혜한테 공천을 받았거나, 나는 이거 그냥 박근혜 하나 처벌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봐. 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공범으로 난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무엇보다 박근혜한테 진박이라고 공천받은 새끼들, 그것도 다 같이 나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선거운동을 했던 김무성과 권영세와 그 일당 모두가 나는 공범이라고 봐. 몰랐겠냐고. 이정현이, 새누리당 의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김무성이 얘기했잖아. 다 알았다고. 나는 지금 이 새누리당 의원들을요, 나는 공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 찬성했답시고 면죄부를 주고 그 탄핵 찬성한 의원들하고 국민의당이랑 합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지랄 개쇼하지 마. 어디서 이런 우리 앞집 개젖을 빨어. 어디서 이런 지랄이야.
잊지 맙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미친 짓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에 그 지랄을 다 해갖고 대통령을 만든 것들이다. 그러니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것들은 나는 모두 공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봐.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자기 당의 후보인데 검증도 안 했어? 그게 말이 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모든 새누리당 인사들을 난 공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세비 1원도 주면 안 된다. 모든 국회의원들 전부 다 제명시켜야 된다. 저것들은 자격이 없다. 탄핵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탄핵의 목적을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싸워가야 될 건 탄핵을 통해 저 새끼들이 노리는 게 뭐냐. 정부를 비상상황으로, 국정을 비상상황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이명박의 그 꼬봉을 세워서 이권을 나눠먹고, 그리고 이 새누리당 비박계를 이 국민의당과 합쳐가지고 안철수나 이런 안철수 혹은 반기문을 이명박 아바타로 세우겠다는 작전 아니야. 그 작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된다. 탄핵 자체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워낙 박근혜의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다. 이 정도에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중요한 무기. 헌재에서 탄핵시키지 않으면 헌재를 없애야 된다. 이번에 헌재가 박근혜를 탄핵시키지 않는다면 다음 개헌은 이명박과 새누리당이야. 그들이 탄핵에 찬성을 하든 말든 나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주제라고 봐. 지금 새누리당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공범으로 처벌받고 싶지 않으면 누구든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찬성을 가지고 지금 저울질하는 새끼들은 모두 공범으로 처리해야 돼. 난 이렇게 봐요. 새누리당은 알았어.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박근혜한테 공천을 받았거나, 나는 이거 그냥 박근혜 하나 처벌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봐. 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공범으로 난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무엇보다 박근혜한테 진박이라고 공천받은 새끼들, 그것도 다 같이 나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선거운동을 했던 김무성과 권영세와 그 일당 모두가 나는 공범이라고 봐. 몰랐겠냐고. 이정현이 새누리당 의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김무성이 얘기했잖아. 다 알았다고. 나는 지금 이 새누리당 의원들을요, 나는 공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핵 찬성했답시고 면죄부를 주고 그 탄핵 찬성한 의원들하고 국민의당이랑 합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지랄 개쇼하지 마. 어디서 이런 우리 앞집 개젖을 빨어. 어디서 이런 지랄이야. 여러분, 잊지 맙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미친 짓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에 그 지랄을 다 해갖고 대통령을 만든 것들이다. 그러니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것들은 나는 모두 공범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봐. 이번 이 주사제 문제로 국민들이 박근혜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걸 나는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어요. 왜? 이거는 박근혜와 김기춘이 자기들의 사생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야. 여자의 사생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그러면 사생활의 영역에 검토받아야지. 안 그래? 공적인 일을 완벽하게 하고 사생활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든 묻지 않을 수 있어. 공적인 일에 빵꾸가 났어. 그 빵꾸 난 이유가 사생활 때문이라면 사생활이 심판의 대상이지. 검열의 대상이고 국민 성토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네. 더 이상 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저질스러운 관음증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건 공공의 영역에서 분명하게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됐던 박근혜가 그 짓을 안 해서 그래서 많은 국민이 죽었고 온 국민이 오보와 충격으로 시달리는데
이제까지 한 짓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 댓글 부대 동원해서 사태를 그렇게 이제까지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 규명을 방해해왔던 박근혜가 그날 어떤 주사를 맞았는가? 이건 국민들에게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자, 탄핵에 대한 망치부인의 입장.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어요. 쟤네들은 두 가지다. 박근혜는 폭력 사태를 이끌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명박은 탄핵적 전국으로 가서 황교안 체제를 원했다. 그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구도야. 자, 이미 이걸 내가 3주 전에 얘기했어. 그죠? 이미 3주 전에 내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야당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문제는 지금 왜 총리를 지명하지 않느냐? 야당에서 지명하는 총리 5시 반까지였고, 그 전에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 근무해야 되는 이 수요일 오후를 사생활로 썼단 얘기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청와대의 비아그라가 왜 문제가 돼야 되고 논점이 돼야 되냐 하면 박근혜가 공적인 시간을 사생활이라고 변명했기 때문이야. 박근혜가 분명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공적으로 근무해야 될 시간을 사생활에 썼기 때문에 지금 그 사생활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거네. 박근혜가 이 세월호 7시간을 김기춘이 맨 처음에 사생활이라고 변명하지 않았다면 이건 굳이 박근혜의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박근혜가 공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져야 될 그 시간에 처음 나온 답변이 사생활이니까 모른다, 물을 수 없었다, 이따위로 김기춘이가 계속 주장을 했잖아. 그리고 그래서 그 사생활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아그라가 나온 거야. 탈모 방지제가 나오고 비아그라가 나온 거야. 국소 마취제가 나오고 미용 주사가 나오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지금 안치홍 씨가 중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박근혜가 공적인 생활을 잘했는데 사적인 생활에서 문제가 됐다면, 옛날에 클린턴 문제처럼 공적인 영역에서 훌륭했고 자기의 개인 사생활이 문제였다라면 우리는 쿨하게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공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못 봤어. 아무런 구조 지시도 내리지 않았고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고 수습도 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그 시간에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생활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건 범죄야. 공적인 생활에서 완벽했다면 그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지만, 공적인 일을 안 했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사생활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박근혜의 비아그라는 용모가 마땅한 일이다. 청와대의 비아그라는 용서할 수 없는 국정농단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부끄러운 일이 박근혜가 혼나야 될 중심 주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김기춘이 사생활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야. 박근혜의 7시간을 사생활이라서, 대통령도 여자이고 여자의 사생활이라 묻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용모가 마땅한 일이 되는 거지. 세월호가 가라앉던 2시간 20분 동안 대통령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시도 없었다. 구조 지시도 내려지지 않았어. 나는 사실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지저분한, 진짜 이건 애들하고 같이 들을 수 없는, 이게 완전히 이게 무슨 옛날 썬데이 서울에서 나올 듯한, 정말 옛날 전두환 시대의 저질 주간지 내용 같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왜 뉴스로 다뤄야 되나, 그게 내 고민이었는데 안치홍 씨가 정확한 답변을 줬네. 공적인 생활을 사생활이라고 변명한 게 박근혜였다. 그죠? 박근혜의 시간은 국민의 재산이야. 그 국민의 재산인 공적인 공간을
사생활이라고 격화시키고 사생활과 섞은 건 김기춘 박근혜야. 그러니 이번 문제로 온 국민이 조롱을 하더라도 박근혜와 김기춘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내가 내린 결론이다. 예. 박근혜가 거부하고 박근혜가 이 총리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 있는 퇴진으로 야당이 총리를 추천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까지 매여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포기한다. 아까 우상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더 이상 총리 문제에 집중하지 않겠다. 그냥 탄핵으로 가겠다. 지금 탄핵으로 그냥 가겠다. 총리 문제는 뭐 황교안 체제든 어쨌든 어쩔 수 없다. 지금 그냥 탄핵을 가겠다. 그래서 12월 2일이나 9일에 탄핵을 표결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언론은 새누리당에서 누가 탄핵에 찬성하냐 요걸 주로 다루고 있어. 이걸 지금 막 다루면서 그 권영철 기자가 얘기했던 바로 그 지점, 카메라와 마이크를 새누리당에 집중시키고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애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탄핵에 찬성하려는 새누리당 애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지금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죠?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 기명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더 이상 새누리당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식의 보도에 대해서는 클릭도 하지 말고 이 기자를 기자로 인정도 하지 말아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새누리당이 박근혜를 탄핵한다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느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이미 2007년부터 박근혜가 미쳤고 그 미친 최순실과 어울려서 저 별지랄 다 했다는 걸 알았어. 알았으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게